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커피 하루 두세 잔 정도면 괜찮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커피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드시고 계실 겁니다.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한 잔, 점심 먹고 나서 한 잔, 피곤한 오후에 또 한 잔. 이제는 커피가 일상이 되어버렸죠.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물은 안 마셔도 커피는 안 끊어요.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78 정영호입니다. 그런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이 커피를 계속 마시게 되면 어느 순간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상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자꾸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하고 나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한 느낌.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나 봐요.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이 모든 증상이 사실은 커피 때문일 수 있다는 점 의사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심장도, 간도, 신장도 모두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커피 한 잔이 지금은 심장에 과한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몸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신호를 무시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넘기죠. 오늘은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 몸은 점점 더 깊은 병으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병이 본격적으로 드러났을 땐 왜 그때 커피를 멈추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겁주려고 꺼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신호가 무엇인지, 몸이 어떤 상태일 때 커피를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의학적으로 또 실제 사례로 설명드릴 겁니다. 커피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마시는지에 따라 좋은 커피가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 한 잔의 커피가 당신의 심장과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잦아지신 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새벽에 자주 깨는 분, 식후 속쓰림이나 위장 불편을 자주 느끼는 분,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분, 이런 신호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커피를 의심해 봐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좀 쉬고 싶어라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 커피를 밀어넣는다면 몸은 결국 더 큰 병으로 답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또 다른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커피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심지어 당뇨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심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 성분은 교감신경을 자극합니다. 그 결과 심박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 자극은 몸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년층, 특히 심장이 약해진 상태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에겐 이 자극이 심각한 위험 요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맥이 있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이력이 있는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거나 혈압이 갑자기 솟구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정맥 환자의 약 25%는 커피를 줄이자 증상이 완화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과의 관계입니다. 카페인은 마신 후 30분 이내 수축기 혈압을 5에서 1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더 민감합니다. 아침에 약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약 효과를 방해하거나 혈압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는 고혈압 환자에게 카페인 하루 200mg 이하를 권고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두 잔 사이의 양입니다. 세 번째는 수면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에서 졸음을 유발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막습니다. 결과적으로 잠이 안 오고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간 해독 기능, 신장 배출 기능이 느려지다 보니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새벽에 자주 깨거나 잠든 듯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우울감으로 이어집니다. 수면은 몸이 회복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망치면 몸 전체가 지쳐갑니다. 네 번째는 위장과 혈당 문제입니다.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 위벽을 손상시킵니다.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염, 이 모든 질환이 커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한 카페인은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입니다. 이때 췌장은 인슐린을 더 분비해야 하고 결국 피로가 쌓이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이미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루 두세 잔의 커피가 혈당 변동폭을 키워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페인의 중독성입니다. 카페인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중독 성향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두통, 집중력 저하, 무기력함이 생기는 것, 바로 금단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오기 때문에 커피 없이는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몸이 진짜로 커피를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카페인 없이 불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몸이 원하는 게 아니라 뇌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전혀 나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에게 커피는 도움이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되신다면 당장 커피 섭취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을 앓고 있는 분, 당뇨나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분, 밤잠이 자주 깨고 수면 질이 낮은 분, 위염, 속쓰림,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 하루라도 커피가 없으면 두통이 생기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커피가 몸이 아닌 병을 키우는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증폭됩니다. 몸이 보내는 사인을 잘 읽고 그에 맞춰 음료를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이론보다 실제 사례가 더 중요할 때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3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커피를 줄이거나 끊고 나서 몸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먼저 김정자 씨, 68세 여성입니다. 이분은 수년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최근 들어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 불안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복용 중인 약과 생활 습관을 꼼꼼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하루에 믹스커피를 4잔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후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도 커피 한 잔.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물 마시는 것처럼 마시죠.
정자 씨는 본인의 증상이 커피와 관련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박수 측정, 수면 패턴, 혈압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카페인이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렸습니다. 일단 2주간 커피를 전면 중단해 보시죠. 처음 며칠은 머리가 무겁고 피곤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나자 가슴 두근거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일주일쯤 되자 밤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됐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두세 번 혈압이 들쭉날쭉했는데 커피를 끊고 나서부터는 하루 종일 일정했습니다. 정자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거든요. 두 번째는 박선호 씨, 72세 남성입니다. 이분은 기력이 없고 자주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다는 이유로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 습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3잔 이상의 아메리카노를 오전, 오후, 심지어 저녁에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고 오후 이후에는 마시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선호 씨는 의외로 순응도가 높으셨고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손발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머리도 맑고 낮잠도 잘 안 자게 됐습니다. 이분은 결국 하루 한 잔 이하로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안정됐고 혈압도 5에서 10 정도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는 이영숙 씨, 75세 여성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가 자꾸 올라간다며 정기검진 이후 상담을 요청하신 분입니다. 당뇨는 아니지만 전단계 경계에 해당됐습니다. 영숙 씨는 식사량은 많지 않았지만 하루 2잔 이상 진한 블랙커피를 공복에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아예 끊지 않더라도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후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했을 때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위내시경에서 보이던 염증 소견도 개선됐습니다. 무엇보다 속이 편안해지고 식사 후 소화가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나는 커피 때문일 거라 생각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늘 조용히 은근히 옵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특별한 약을 쓰지 않고 특별한 검사를 받지 않고도 커피를 줄이기만 해도 몸이 달라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하고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민감도는 더 높아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밤에 자주 깨신다거나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거나 혈압이 들쭉날쭉하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이 계속된다면 오늘 이 세 분처럼 단 2주만 커피를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당신도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어떻게 줄이면 될까요? 이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식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커피를 끊으려면 무조건 하루아침에 끊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금단 증상이 더 심하게 옵니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몸이 따라올 수 있게 단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건 시간대 조절입니다. 커피는 아침보다 오후, 그리고 오후보다 저녁에 더 위험합니다. 오전에는 카페인이 각성을 도와줄 수 있지만 오후 3시 이후에 섭취하면 수면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카페인이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오후 커피부터 끊기입니다. 하루 2잔 드시는 분이라면 아침 식후 한 잔은 유지하되 그 이후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로 바꿔 보십시오.
그 다음은 대체 음료 마련하기입니다. 커피를 줄이려고 해도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손이 갈 수 있는 다른 잔을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음료들을 추천드립니다. 보리차, 둥글레차, 따뜻한 레몬물, 무카페인 곡물 커피, 캐모마일, 쿠카차 같은 진정작용 허브차. 이런 음료들은 위장을 편하게 해주고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기 전 허브차 한 잔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양 줄이기 방법입니다. 갑자기 3잔에서 0잔으로 바꾸는 건 힘듭니다. 이럴 땐 물이나 우유를 섞어 커피 농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반만 마시고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입맛보다 몸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건 공복 커피는 금물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커피, 위산을 자극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킵니다. 또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혈압과 심장 박동을 급격히 자극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커피를 줄이다 보면 두통, 무기력, 짜증 같은 금단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커피 중독이 아니라 카페인에 적응된 몸이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반응입니다.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 가장 심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이 기간 동안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햇볕을 쬐며 걷거나 가볍게 땀을 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콜릿,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진통제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커피만 줄이고 이런 제품을 꾸준히 먹으면 몸은 여전히 자극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커피를 조절하려면 전체적인 카페인 섭취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끊는다는 표현보다 조절하고 나를 돌본다는 의식 전환입니다. 우리는 몸에 안 좋은 음식, 습관을 버릴 때 마치 벌을 받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몸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오늘을 망가뜨릴지 살릴지는 내 몸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조절하거나 끊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한 약 하나보다 매일의 습관이 병을 고칩니다. 이 말은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하루에 3잔 마시던 커피를 한 잔으로 줄이는 것, 오후 커피를 끊는 것, 식후에만 마시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런 변화는 작아 보여도 몸에겐 강력한 치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예민합니다. 특히 심장, 위장, 신경계, 수면 호르몬은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커피를 조절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하루, 이틀은 잘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 한 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엔 그냥 커피 줄이기만 했는데 혈압이 안정된 분, 가슴 두근거림이 사라진 분, 잠을 푹 자기 시작한 분, 속쓰림과 위염이 완화된 분, 정말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실제 수치로도 변화가 확인됩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NEJM에서는 심방세동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페인을 줄인 그룹이 심박 안정성과 수면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호전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 심장학회 AHA는 2021년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고혈압 환자 및 노년층은 하루 카페인 섭취를 200mg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오후 이후 섭취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는 한 잔 반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을 마시고 계시죠.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은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카페인 섭취와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2잔 이상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수면 효율이 낮고 심박수 변동성이 불안정하며 피로감과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 경우 이 수치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작용과 밀접하게 연결된 양리적 작용을 가진 음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줄였다고 변화가 안 보인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몸은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엔 따뜻한 보리차로 시작하기. 오후 2시 이후엔 허브차나 레몬수로 전환하기. 일주일에 하루는 커피 없는 날 만들기. 잠들기 전 오늘 카페인 섭취 기록하기. 이런 루틴이 반복되면 커피에 끌리던 습관이 점점 옅어집니다. 그 자리를 몸이 원하는 진짜 휴식이 채우게 됩니다. 몸은 바뀝니다. 정말로 바뀝니다. 다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를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은 성취를 자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커피 한 잔 덜 마신 날, 밤에 푹 자고 일어났다면 그건 약보다 더 큰 건강의 증거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한 달, 그리고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의 몸은 훨씬 젊고 강해져 있을 겁니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가는 마라톤입니다. 그 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한 발 먼저 들어선 겁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분명히 보내는 신호가 있다면 그건 절대 그냥 넘겨선 안 됩니다. 가슴이 자주 뛰고 잠이 잘 오지 않고 속이 쓰리고 혈압이나 혈당이 오락가락한다면 커피를 잠시 멈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반응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나이 들수록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심장, 위장, 수면, 혈압, 혈당 문제가 있다면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거나 중단이 필요합니다. 금단 증상은 일시적이며 1주에서 2주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당신의 심장과 뇌, 나아가 수면과 면역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고 계시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계신 겁니다. 이제 커피를 줄여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함께 공감하며 더 나은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몸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신호를 존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자신을 돌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